안녕하세요. 오늘은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웹디자인 기능사 큐넷에 들어가 보면 웹디자인 기능사 공개 도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이 공개 도면을 지금 보니까 A4, B4, C4까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뭔가 공통적인 부분들 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얘를 이와 같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큰 틀에 있고요. 여기 지시서가 있고요. 여기 메뉴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시험장에 가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보시고 여기 로고, 메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슬라이드 부분이 있고 공지사항 갤러리 이렇게 나눠져 있도록 하죠. 여기에는 뭐 이렇게 탭으로 구성하라고 하는 지시가 나와 있고요. 이제 팝업을 여러 개 넣어놔라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또 나머지 것도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것까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궁금해 하시는데 잘 보시면 비슷합니다. 틀을 보면 로고, 메뉴, 물론 여기에는 동작이 좀 약간 다르지만 이미지 슬라이드 그리고 이렇게 세 개 나누죠. 그죠? 가로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이제 간혹 여기 이렇게 얘가 이제 이 하나의 푸터 부분에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메뉴 맞게끔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고요. 그죠? 다 비슷하잖아요. 세 개 나누고 밑에 푸터 여기가 그 하나였었던 걸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하죠.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비슷하죠. 그죠? 예, 좌우로 좀 바뀌고 로고 없어지고 패밀리 사이트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거를 뭐 몇 번씩 해서 우리가 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레이아웃 작업을 할 줄 안다면 이 부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비슷하고요. 그죠? 그 몇 가지를 계속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얘도 뭐 비슷하죠. 자, 얘도 이렇게 좀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가로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세로에 관련된 거를 좀 보면 이것도 가로네요. 그죠? 가로가 제일 많네요. 세로가 이제 C1부터인가 본데요. 네, 세로. 세로도 여기 있는 요 틀은 거의 비슷하죠. 다만 이제 헤더가 위에 있었던 게 이제 왼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마우스 위에 올라가면 하단 드롭다운 메뉴가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포맷이 다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갔는데 이와 같이 이제 옆으로 메뉴가 나오는 경우 있죠. 이렇게. 그죠? 어, 여기다 색상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조색과 보조색을 적절하게 섞어 쓰시면 되고요.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주조색, 보조색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주조색, 보조색을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없네요.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조색과 보조색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정해져 있으면 이 정해진 주조색과 보조색을 가지고서 조금 더 변형해 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상에서 너무 확 다른 색상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강조색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조색과 보조색을 기준으로 기본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일단 여기에서 이와 같이 요 A의 1 부분을 할게요. 저스트 쇼핑몰. 저는 여기 있는 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된 거니까 변형된 걸 그때그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자, 다 한 다음에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일단 문제는 이제 지시서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죠? 여기에 몇 가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만들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비번으로 된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소스를 주게 되면
그 비번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CSS는 당연히 만들어 쓰시는 거고요. 여기에 이미지스는 거기서 준 이미지를 적절하게 잘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잘 일단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JS는 jQuery 파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 놓고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에디트 프로그램을 브라켓이라는 걸로 쓰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거기서 쓰는 것들이 에디트 플러스, 노트패드, 브라켓 요 이제 세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것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브라켓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세 개는 새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 파일 가서 저장을 해가지고 파일 이름 반드시 인덱스라고 정하라고 합니다. 여기다 얘를 제가 index.html 이렇게 정할 거고요. 전에 CSS와 JS를 만들어야죠. 파일에 가서 새 파일 그리고 여기다가는 저장 눌러가지고 CSS의 이름을 뭐 고민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커먼이라고 하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만 꼭 커먼이라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들 또 쓰던 것들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JS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미리 세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연결하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common.js. 자, 그리고 여기는 화면 분할이 있어서요. 저는 위아래로 화면 분할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밑에 내리고요. CSS도 제가 얘를 밑으로 내리고요. 인덱스에 사용할 겁니다. 자, 인덱스 써야 되겠죠. 그죠? 네, 덕 타입. 자, 이때는 되도록이면 표준에 맞춰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유효성 검사, HTML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그 유효성에 맞지 않는 경우는 점수를 깎아 버리니까요. 유효성 검사 맞추는 걸로 하고요. 저는 나중에 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하는 것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자, 여기는 HTML 그 다음에 랭 하고요. 그 다음에 KO 이렇게 써 놓고요. 자, 여기다가는 헤드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쓰겠죠. 자, 헤드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메타 캐릭터 셋 UTF-8 자, 잘못 썼대요. 그죠? 캐릭터 셋 타이틀 여기다가는 저스트 쇼핑몰 여기에 보면은 요런 것들은 여기 주제에 맞는 얘기들이 있었죠. 쇼핑몰 얘를 이제 타이틀로 주시면 됩니다. 얘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링크를 걸어 놔야 되겠죠. 그죠? 링크 그 다음에 여기다 CS real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href 여기다 css common.css 이렇게 해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ommon css에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골뱅이 캐릭터 셋 UTF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 지시서를 읽어보시면 이걸 반드시 해달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빼먹지 마시고 가주시고요. 확인하는 거니까 H1 바디 이렇게 놔주시고요. 여기다 L을 기본적으로 마진 0을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뭐 레드 이렇게 하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HTML에서 실시간으로 보시고 확인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나오면 정상적인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확인해 봐야지 얘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쓰다가 사용해 보시다가 만약에 연결이 안 됐거나 뭔가 적용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많이 혼란스러우니까요. 요거를 먼저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연결되느냐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는 그 작업에 들어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common.js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 내가 얘를 골뱅이, 그 다음에 골뱅이란다. 달러 도큐멘트 .ready 펑션. 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달러 선택자를 적어야죠. html body. 그리고 여기다 .css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옐로우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쓰면 안 되네요. 그죠? 예. 자, 여기에서 스크립트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두 가지를 연결해야 됩니다. 스크립트 src 여기다 js에 먼저 jQuery 라이브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src js 그 다음에 common.js. 자, 이렇게 해놓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노란색으로 나오겠죠. 자, 빨간색이었다가 먼저 여기 있는 걸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라이브를 받아서 사용자가 만든 JS에다가 연결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연결 다 끝났으면 자, 여기에서 이제 JS에서는 이 부분을 지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CSS에서는 백그라운드 레드만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실제로 쓰실 때는 폰트 패밀리 맑은 고딕 이렇게 써주십시오. 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익스플로러하고 그 다음에 크롬하고 그게 글꼴이 기본 글꼴이 좀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글꼴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폰트 패밀리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물로 A 모든 페이지에 기본적인 링크 색상이 있겠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주조색을 쓰시든 아니면 뭐 보조색을 쓰시든 아니면 거기에 기본적인 텍스트색을 쓰시든 만약에 여기에서 기본적인 텍스트색이 있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요 자 기본 텍스트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기본적인 텍스트색을 쓰는 건 아니죠 왜냐면 강조에 관련된 거나 링크에 관련된 거니까 그죠 여기 기본적인 텍스트색은 요 색상은 2328은 그냥 에디셔널 바디에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얘를 뭘로 컬러 그 다음에 기본색이니까 샵 222328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뭐 보조색이라든가 여기 지금 현재는 주석 보조색이 없잖아요. 거기서 주어지는 이미지들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색상을 뽑아내어서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대충 쓸게요. 샵 333 333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 다음에 얘를 넌 이렇게 쓸 거고요. 저희는 강조색이 있어야 되죠. 그죠? 강조색 또 하이라이트 색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변할 수 있는 색상 A 땡땡 호버 자 여기는 컬러 여기다가는 제가 블랙이라고 쓸게요. 저는 자 그 다음에 img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버티컬 얼라인 버텀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은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다 제가 얘를 별 하고요. 패딩 0, 그 다음에 마진 0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자, 패딩 0, 마진 0은 여기에 있는 별은 모든 요소들 이란 뜻이겠죠. 선택자, 그죠? 또는 태그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그 다음에 뭐 아이디 선택자 이 모든 요소들에는 패딩과 마진을 주지 않으려고 패딩 0, 마진 0을 쓴 거고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좀 판단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 사이징 폴더 박스 우리가 이제 테두리나 패딩을 주게 되면 현재의 너비보다 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지해주는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박스 사이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자 이렇게 놨으면 뭐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났나요? 네, 자 끝났다면은
이제 내용을 만들어야죠. 자, 이제 저는 색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좀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좀 잘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1200 픽셀의 브라우저의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저는 div 클래스라고 하나를 줄 거고요. 그다음 랩이라고 이름 하나 주겠습니다. 랩이 감싼다는 뜻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모든 요소라고 써볼게요. 예, 박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랩 여기다 뭘로 width가 1200 픽셀이죠. 1200 픽셀. 그 다음에 하이슨 얼마를 줘야 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 다 더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가 주신 100 픽셀, 300, 200, 500, 600, 700이네요. 그죠? 700 픽셀. 그러니까 여기 높이는 아예 700 픽셀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좀 사실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진 오토라고 주시고요.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이 테두리는 사실 그냥 우리가 확인차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꼭 반드시 나중에 쓰고 얘를 있는 그대로 주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와이어프레임 모양대로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표시를 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자, 가운데 요소 가운데에 배치해 있고요. 요 안에다가 우리 이제 원하는 내용을 배치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면은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로고 여기 100픽셀의 이제 헤더 부분이고요. 자, 컨텐츠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는 슬라이드와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바로 거기까지 합쳐져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바로 이제 컨텐츠 부분이고요. 로고, 카피라이트, SNS가 붙어져. 크게 세 개로 구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런 뭘로 이제 헤더라고 쓸 거고요. 클래스 헤더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헤더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얘를 div 클래스 그다음에 얘를 뭐 컨테이너 섹션이라고 쓸까요? 섹션 여기다 얘를 섹션 컨텐츠라고 쓸게요. 그 다음 이제 부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부터 클래스 부터. 자, 이게 지금 현재 세로로 이런 식으로 그 크기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배치된 대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나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다 얘를 뭘로 점 헤더. 자, 이때 헤더의 너비를 우리가 1200 픽셀로 써도 되지만 어차피 부모의 1200이므로 그냥 위드를 100%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높이만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100 픽셀로 되어져 있네요. 100 픽셀. 그 다음에 이제 볼더, 그 다음에 1픽셀, 솔리드, 블랙.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나중에 다 적어놓은 거니까 나중에 다 없앨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푸터. 자, 여기도 푸터네 섹션을 먼저 좀 해야 되겠죠. 자, 섹션 위드도 똑같이 그 랩의 크기를 다 사용할 거니까요. 100%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높이가 이미지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바로가에 들어가 있는 그 전체를 합치면 500 픽셀이 됩니다. 자, 여기는 슬라이더와 여기는 이 부분 합치면 50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얘를 내가 하이슨 500 픽셀을 줄 겁니다. 여기도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푸터 남았네요. 자, 푸터 여기도 제가 얘를 위드 그 다음에 여기에 100% 하이트 100픽셀 그 다음에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자, 이 부분은 거의 틀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 안에서
여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푸터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그죠? 로고만 있고 이게 나눠져 있거나 하는 건데요. 전 여기다가 좀 짬뽕하느라고 이렇게 한번 여기다 분리를 해서 여기는 하단 메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저작권, 카피라이트 요것만 한번 이렇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로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메뉴가 있는 구역이 있죠. 자, 여기를 얼마큼 쓸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여기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 헤더 옆에 헤더라는 곳 안에는 로고하고 이제 내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얘를 H1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다 얘를 클래스 로고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글로 일단 로고라고 쓸 거고요. 밑에다가는 제가 내비 클래스 내비 여기는 내비 구역이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헤더 부분을 만들어 보면요. 자, 점 로고죠. 자, 로고. 자, 여기는 저는 그냥 위드를 퍼센트로 줄 겁니다. 20%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룻 레프트로 해서 왼쪽에 배치를 할 거고요. 여기다 볼더 여기다가도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또 점 내비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줄 거니 꼭 계산을 할 필요는 없죠. 나머지 80%가 80%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플롯 레프트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렇게 주면 화면상에 보이시는 게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높이 같은 거는 여기에 높이는 로고는 똑같이 하이트를 그냥 100%를 주면 됩니다. 헤더에가 부모니까 부모를 100% 쓰겠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트를 10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그죠? 자, 컨텐츠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는 일단 크게 이미지 슬라이드와 공지, 배너, 바로가게 있는 구역을 나누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콘텐츠는 첫 번째로 뭐가 되냐 여기다가 div 클래스 하고 슬라이더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또 div를 해서 클래스 해서 여기다는 물로 콘텐츠라고 쓸까요?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 공지 사항 그 다음에 갤러리 그 다음에 슬래시 배너 그 다음에 바로 가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정의를 하죠. 밑에 가서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슬라이더 놓고요. 자, 위드는 당연히 100%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죠? 랩이 감싸고 있으니까 그냥 100% 쓰면 됩니다. 높이는 거기 3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이트를 여기다 뭘로 300 픽셀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고요. 여기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밑에 점 콘텐츠 자, 여기다 위드를 또 100%로 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똑같이 여기다가는 얼마 남은 것을 주면 되죠. 섹션이 500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슬라이더 300을 쓰니까 컨텐츠 나머지 200 픽셀이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자, 얘를 미리 왼쪽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미리 주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미 슬라이드 요 태그 다 개별적으로 주지 마시고요.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미지 슬라이드 여기 다 묶여진 이런 형태로 주시면 오히려 구조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 저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여기는 3개 나누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3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얘를 자, 여기다가는 div가 3개가 필요하겠죠. div 클래스 여기서 얘를 노틱
ng라고 쓸게요. 그냥 여기는 공지사항, 그 다음에 갤러리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얘를 div, 그 다음에 클래스, 뭐가 들어가나요? 배너가 들어가네요. 그죠? 배너. 배너는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바로 가기. 이거는 다이렉트. 이렇게 예를 들어 바로 가기.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세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전체를 3등분 해보면 되거든요. 전체를 3등분 한다는 것은, 자, 100을 3은 나누면 33.3%잖아요. 그러니까 점 n 다시 g 위드를 제가 33.3%. 자, 이걸 다 한꺼번에 줄까요? 네. 쉼표, 그 다음에 여기다는 점 배너, 쉼표, 점 다이렉트.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디자인을 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는 하이스는 당연히 100%로 들어가면 되죠. 얘는 이 컨텐츠의 100%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얘를다가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렇게 주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쭉 가로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요 플룻 레프트 이렇게 주면 얘가 딱 하고 들어가죠. 구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마무리 푸터가 들어가잖아요. 푸터는 로고, 카피라이트, SNS가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를 반으로 쪼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단 메뉴, 여기다 카피라이트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알아서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푸터도 제가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는 자, 여기다가는 뭐 div 뭐 h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클래스 하고요. put f 로고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하단 로고라고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게 이게 하나로 들어가면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카피라이트만 있다, SNS가 없고 이렇게만 들어가 있다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div 하고 클래스 여기다는 뭐 카피 이렇게 쓰던가 해서 얘를 뭐 저작권 이렇게 좀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디자인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점 f 로고. 자, 여기다는 제가 위드를 똑같이 위에과 똑같이 20%를 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트는 또 100%를 줄 겁니다. 부모의 100%입니다. 푸터가 부모고요. 여기에 100%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플룻 레프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카피에 관련된 게 들어가는 거죠. 점 카피. 자, 여기는 나머지 쓰면 되죠. 위드를 80%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하이트는 똑같이 100%를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플룻 똑같이 레프트 이렇게 주시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만약에 세 개를 써야 한다면, 그죠? 세 개를 써야 한다면 내용이 다 달라지겠지만 전 여기를 그냥 60%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가 div 클래스 그다음에 SNS 이렇게 주고요. 네. SNS 이렇게 줄게요. 자, 점 SNS. 자, 위드는 얼마? 20%가 들어가면 되고요.
하이스는 똑같이 100%로 들어가면 되고요. 퍼센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구성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픽셀이 나면 몇 픽셀씩은 딱딱딱 떨어지기도 하지만 애매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좀 그렇죠. 그죠? 네, 여기다 제가 얘를 뭘로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자, 그다음 여기다는 플룻 레프트. 자, 이렇게 주면 자,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자, 저작권도 저희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로고가 너무 크다면 그걸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고쳐주면 돼요. 여기에요. 크다면 여기를 내가 얼마? 뭐 15%를 주시고요. 여기를 내가 85%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큰 레이아웃에 맞춰서 디자인도 여러분 디자인을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어, 정해져 있는 규칙에 너무 크게 벗어만 안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로고 저작권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여기 나눈다면 자 여기는 위에 우리가 자 디아비 클래스 여기는 우리가 메뉴 F 메뉴라고 제가 적을 거고요. 여기는 하단 메뉴.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div 클래스 여기다 뭘로 할 거냐면 여기다가 카피 2라고 쓸게요. 저작권 이렇게 쓸게요. 그림에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f 메뉴 여기는 위드를 100%를 주면 되고요. 전체 여기에서 얘를 위아래로 50%씩만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뭘로 얘는 위드 100%를 들어가고요. 하이트를 50픽셀을 주든 50%를 주면 됩니다. 그죠? 자,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 2를 또 해야 되겠네요. 카피 2 여기 뭐 여기다가는 위드 100%가 들어가면 되고요. 하이트 50%그 다음에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이와 같이 들어가 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죠. 적당히 분배를 잘 하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바깥에 있었던 아까 전체에 있었던 랩, 이 랩에 요거는 넌을 주시고 됩니다. 이제 중간 정원 하시면서 테두리가 필요 없는 것은 넌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또 이렇게 되겠죠. 로고하고 내비에 일단 끝났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넌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또 슬라이드 끝났다. 그럼 넌을 주시면 되고요. 이건 먼저 끝내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문제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고와 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